이번에는 지난 회차에 이어서 성격의 장단점 항목을 보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장점과 단점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장점을 중심으로 쓰고 단점은 성격의 장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을 쓰게 됩니다. 장점은 일할 때의 장점이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생긴 장점이 아니라 반드시 일하면서 발휘할 장점이어야 돼요. 단점은 뭐냐면 장점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내가 너무너무 책임감이 뛰어나면 책임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 팀원들을 너무 많이 압박해,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이런 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능동적이건 내가 적극적이건 뭐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쓰셔야 됩니다. 질문할 만한 게 저는 일한 적이 없는데 저의 장점을 어떻게 알죠? 이러면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써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쉽게는 자기 스스로 찾지 말고요. 본인이랑 같이 팀플을 하는 사람이나 본인 친구들한테 내 장점이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이제 합격 전후 자기소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합격 못한 자기소개서고요. 이 친구가 여러 인턴을 하긴 했지만 인턴에서 다 전환이 안 되거나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장점, 목표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 근데 혼자 있으면 나태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장점과 단점의 구분은 장점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어야 한다. 끝까지 해낸다. 이거 좋은데요. 끝까지 해낸다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끝까지 잔다. 너무 하나 파고들기 전까지 다른 거 시작 못한다. 이런 거 되겠죠. 차라리 이게 훨씬 나아요. 혼자 있으면 나태해요. 이거 어쩌라는 거야.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누가 감시해주면 잘해? 라고 시비 걸기 딱 좋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쭉 보면 성격의 강점은 무슨 일이든지 완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인턴을 하면서 동시에 수업을 들었는데요. 열심히 했지만 모양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데드라인도 설정하고 플랜을 갖추고 하니까 수력이 좀 만족했어요. 이게 장점으로 안 보이는 이유가 쉽게 공감하지 못해서인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 다음에 수업 들으러 7시까지 와서 9시, 10시까지 수업 듣고 그리고 과제까지 해? 이게 너무 힘든 거였을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한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고 본인만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어찌됐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친구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느끼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 자체에 대해서 선정이 아쉽다는 거고요. 서술하는 방식도 너무 아쉬워요. 이 전체 중에 이만큼이 배경이에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어떻게든 하고 싶었었는데요. 정도고요. 이 친구가 장점을 발휘한 순간이 언제냐? 미리 세웠고요. 일자까지 무조건 끝냈어요. 이걸 이제 장점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나태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좋은 사례가 아니어서 얘는 그냥 탈락. 혼자 있을 때 나태해집니다 라고 하면 사람 자체가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죠. 인턴 업무를 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이제 서론이라 얘를 완전 빼버리면 문장 딱 2개에서 끝나요. 인수인계 없이 바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수한테 매번 물어보기에는 사수의 업무가 과중해서 무리가 있었어. 2줄로 상황 설명 끝.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던 거, 첫 번째 무엇이냐? 매뉴얼 만들자. 2번 여유 시간마다 물어보면서 기록했다. 3번 복귀하고 또 정리하고 주말에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나의 적극적인 태도로 성과까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배치에서 봤을 때 매사에 적극적으로 배우는구나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문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배경 설명이 끝났고 거기에서부터 몇 가지의 적극적인 행동이 보여졌고 이 액션 끝에 성과까지 보여줬죠. 아주 정석적인 글쓰기가 이뤄진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게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더 명확하고 빠르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뻔한 키워드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뻔하죠. 근데 뻔했나요? 이 친구의 경험 때문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이 싹 바뀌어버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에서 각자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은 자꾸 경력이 없어서 못 써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런
성향의 관점은 이 친구가 경험을 자기 경력으로 쓴 건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죠. 근데 자기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특히나 성격의 장단점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방식은 꼭 경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갖다 쓰는 게 훨씬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아, 이 친구가 진짜 업무에서도 이렇게 발휘하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매우 매우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특히 성격의 장점은 경력이랑 전혀 상관없는 케이스를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에피소드의 선택은 반드시 최근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의 특성상 최근에 온 케이스가 훨씬 설득력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 친구는 단점 안 쓰지 않았나요? 꼭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돼요. 가급적이면 써주라고 할 때 분량을 한 2대1에서 2.5대1로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유양식인 경우에는 성격의 장단점인 척 성격의 장점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합격자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합격 전 자기소개서고요. 어떻게 자기 장점을 어필했는지 보겠습니다. 합격 전인, 이거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분량부터 볼까요?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10가지를 배운다. 좋은 내용이죠. 케이스입니다. 하나손해보험 오피스를 하려고 했는데 자산의 자본구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20개가 넘는 것들을 대조해 봤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피스라도 자산별로 투자보고서 작성하는 방식과 그래짜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실함으로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성실하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지금은 성실함을 어필하는 곳이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배경, 과제입니다. 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하는 상황이 배경이었죠. 그런데 쭉 보면 찾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성실함을 발휘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20개가 넘는 걸 비교대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실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휘된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으로 연구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C++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 배우라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뭘 배웠냐면요. 민간수탁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독학을 했는데 왜 민간과제에 참여했지? 여기에 징검다리가 없어요. 이 갭이 너무 큰 게 지금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독학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낸 거죠? 그걸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보여요. 또 나의 성실함이 발휘돼서 그 결과물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떨어졌을 때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키워드 자체는 사실 회사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하지만 서술하는 방식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눈치를 잘 채서 합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아까 책임감, 성실함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조금 더 추상적이지 않고 다이렉트로 얘기한다는 지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성실함도 끊임없는 노력이고요. 책임감도 끊임없는 노력이지만 훨씬 더 와닿죠. 그리고 그 다음이 호기심과 몰입이었습니다. 일단 끊임없는 노력을 볼까요?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단기 인턴으로 참여했습니다. 쓰임을 스스로 찾아서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이자 결과까지 보여준 거죠. 그 뒤에는 당연히 이 사례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죠. 경험이. 투자 제안을 위한 IR 작성의 핵심은 논리적 스토리텔링이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그래서 리서치랑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마켓을 리서치해서 가능성을 입증해야 했고요. 또 직관적인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됐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매진했고 기한 내에 완성 높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죠. 지금 자기소개서는 내가 업무를 할 때 얼만큼 잘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엑기스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아요. 끊임없는 노력의 관점에서 1번도 끊임없이 2번도 끊임없이 3번도 끊임없이 했는데 끊임없이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뭐냐면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찾았죠. 끊임없는 노력의 디테일함 첫 번째예요. 나는 스스로 찾는다.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 마켓을 리서치를 했다. 그러니까 분석 능력 같은 거를 갖고 있다. 직관적이고 깔끔한 PPT를 만들었다.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리고 밤낮으로 매진했다. 잠 안 자고 끊임없이 책임감 발휘했다. 이게 끊임없는 노력 안에서 여러 키워드로 계속 리프레이징 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그래서 배운 거.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깨달았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을 스스로 파악했고 이렇게 성장해야겠다라는 방향성도 잡았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겠구나. 노력하면 발전이 보이고 이걸로 나는 계속 크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이번에 똑같이 문항들을 볼게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과 몰입. 정확하게는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대체투자 관련된 업종의 호기심을 왜 좋아하냐 라고 하면 일단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다뤄야 하고요. 그 호기심이 그냥 세상 만사에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의 호기심이에요. 그냥 이거 됐으니까 됐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됐죠? 라고 하는 그 문제 자체를 좀 파고드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도입 두 줄로 끝납니다. 호기심 있습니다. 다음 성향을 발휘했습니다. 끝이죠. 배경 설명하는데 큰 시간 들이지 않고요. 바로 본론으로 바로 다이브합니다. 제가 맡은 펀드가요. EOD 상황에 직면해서 직접 연락해서 현 상황 파악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분석해 봤습니다. 내가 실제로 평가를 했더니 더 타당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건데 현업에서 이 펀드 평가사가 이렇게까지 깊게 자기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 자체는 그걸 어필하려고 쑤셔 넣은 거예요. 나 업계 알고 있다. 우리끼리 아는 얘기 내가 한번 해볼게. 이 경험은 유관 경험이니까 아주 잘 끌어다 쓴 겁니다. 이것도 사실 나름의 합격 자기소개서라서 막 너무 못 썼다기보다 그래도 좀 발전되기 전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분의 이야기도 공교롭게 빠르게 배우고 성과를 낸답니다. 이분은 지금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코딩의 문외한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전공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공부했고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잘 안 와닿죠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일단 문외한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 이후에 여기서 확장이 돼서 장학금을 받았다. 여기서 확장돼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 반복해서 보이는 패턴이 있죠. 자랑, 성과. 이 지점은 좋습니다. 다만 문외한이었던 사람이 이 짧은 기간에 공부한 거 그리고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지점들 이게 좀 잘 어필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교환학생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져서 교내 인턴십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시작하냐?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좋지 않은 자기소개서의 전형이죠.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간단한 업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장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보면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방식이긴 하지만 공부했고 한 달 만에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에 성과 1, 업무, 성과 2, 추천,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인턴십 성적 이렇게 성과를 1, 2, 3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공부한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성과를 잘 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배웠다라고 하는 게 좀 없어서 아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어려워하기보다는 흥미를 느낀다라고 한번 요약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몰두해서 빠르게 성과를 냈다는 지점이 앞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니까 여기에 힘이 좀 실리는 거죠. 그리고 단점 보면 지금 장점 이렇게 긴 대신에 단점 요거밖에 안 되죠. 저는 빠르게 공부하는 게 장점이라서 단점이 뭐냐? 속도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꼼꼼하지 못합니다. 장점에 대치되는 그림자 같은 단점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기한보다 먼저 하고 결과물을 반복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장점에 너무 뚜렷하고 단점 별거 아니에요. 보완하고 있어요. 라고 아주 정석적으로 잘 단점 선택을 했습니다. 이랬던 분이 조금 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어떻게 썰을 잘 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 나오겠죠? 왜냐? 앞에서 합격했었거든. 그리고 본인이 쓰기에도 나쁘지 않거든. 다시 볼까요? 엄청 길었던 그 문장이 확 줄었습니다. 똑같아요. 봤던 케이스네요?
그런데 보면요. 전체 분량에서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두 줄 만에 배경 설명이 끝났어요. 빠르죠? 확실히 빨라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와서 절반쯤 왔을 때 문제가 스타트 됐어요. 근데 두 문장 만에 스타트가 됐습니다. 인턴 생활했고요. 소재 부품 팀인데 내가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기계공학과 서적을 공부했고 한 달이 지나서 마찬가지로 성과 1, 간단한 업무, 성과 2, 추천, 성과 3, 출장, 그리고 마무리. 심플하고 뭐 뒤에 좀 더 써주면 좋았겠지만 뭐 이래저래 단어의 한계가 있어서 짧게 쓴 거라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보면 디테일한가요? 아니죠. 디테일하지 않죠.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디테일함을 원하나요? 아니죠. 자기소개서는 압축된 진짜 그냥 그 핵심만 빠르게 전달하길 원해요. 그러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빠르게 배운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뭘 선택했냐? 나 기계공학과 책을 공부해서 일을 했어. 그거를 빨리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업무까지 했고 성과도 냈어가 나오는 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정해져 있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 세 분 다 경력이 있는 성격의 장점을 쓴 거긴 해요. 근데 이 사례는 사실 뭐든 상관없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키워드, 요즘 가장 많이 요구하는 키워드가 뭐냐? 요즘 진짜 자기소개서에서 특히 은행에서 많이 물어보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커리어아이가 특강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 분석 같은 거 다 해서 나온 결론인데 요즘 특히 성격, 인성, 성향의 관점에서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을 발휘했던 사례를 얘기해달라. 두 번째가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난관을 극복했던 이 극복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적응력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건 내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의 적응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왜 그러냐를 보면 지금 20대가 제일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실 책임감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 책임감이 제가 책임지고 나갈게요. 이런 책임감이 아니라 어찌됐건 문제를 다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팀워크를 할 때 또는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끝까지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거인데요. 그 주어진 일을 뚝딱뚝딱 하는 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상하지 못한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항상 터지고 그거를 대응하는 게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이 직장인이 돼가지고 적응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마주치게 되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유연하게 또는 빠르게 어떻게든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의 관점을 항상 가져갑니다. 내가 고객을 상대할 때, 내가 PPT를 만들 때, 내가 무슨 문서를 해석할 때 뭐건 항상 우리가 준비된 일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준비된 일은 빨리 끝나고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20대가 약하다고 하는 지점, 이것들이 책임감, 그리고 극복, 그리고 적응력, 이 세 가지가 되고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픈 AI나 테슬라가 사람을 뽑을 때 내세우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키워드들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